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는 도내 10개 지역구 중 9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룡 정당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전북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선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 네, 당선 소감 간단히 피력을 해주시죠.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전주병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경쟁해 주신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도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는 여당인 민주당에 몰아줌으로써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게 표현하셨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감들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 다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당선인과 한병도 당선인 돌아온 재선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총선의 화두를 무엇으로 보고 또 어떻게 민심을 읽었는지 차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4년 전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민의당 녹색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국회 권력을 바꿔달라는 것, 그다음에 전북을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국민들 속에, 도민들 속에 뿌리 내린 인식입니다.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시민들은 바꿔달라는 요구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좀 바꾸자. 언제까지 전라북도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확인한 민심에 따라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 과거에 이 직전에 전부 정치권들은 서로 간에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또 선거법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해서 다당제를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또 이제 거대 양당 체제로 또 재편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이제 개편하고 당초 좀 엇갈리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당선인?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국회가 반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여야 사당이 새로운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했는데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좀 흐트러졌다고 봅니다. 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정치를 바라보면서 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를 따졌다고 봅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은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
그래서 안정된 의석을 확보해 줌으로써 촛불혁명의 정신이 이어가기를 바랐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거대 여당의 탄생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인데요. 끊임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고 비판만 하고 싸움만 벌이는 정당에 대한 저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에서 보면 야당 역할을 하는 민생당이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 대한 비판을 통한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도민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은 촛불혁명의 전신을 완수해달라. 제대로 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전라북도를 발전시켜달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연 당선인 그 제1공약으로 전북의 금융중심 도시 예. 조성을 내걸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난해 제3금융중심 도시 지정이 보류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도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많이 모이면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초에 금융중심지 전주를 추가하는 게 논의될 당시에는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말고 금융기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중심지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6개 국내 금융기관들이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의 목표는 30곳입니다.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내건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선인들과 협력해서 이뤄내겠습니다. 예. 당선인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또 그 결과를 지켜보셨고 또 2차 한병도 당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2차 공공기관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1차 때에 좀 개선할 점 그렇다면 2차에는 또 어떤 점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혁신도시의 하드웨어 구축, 즉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1단계 사업은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수천 명의 근무하는 공공기관들이 다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려고 하면 내려왔다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혁신도시 원래 구상 속에는 공공기관이 먼저 오고 연구기관이 오고 교육기관이 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산업의 거점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궁적으로 기업이 내려와서 여기서 집적을 해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했고 저도 국민연금 외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추가 이전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두 개의 발전 축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또 이용호 당선인이랑 같이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의 정치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6번의 이제 재선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중진 의원들이 이제 고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재선이 이제 최다 선수가 됐습니다. 뭐 다선이 꼭 뭐 정치력으로 뭐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정치력이 약화가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초선 의원이 이제 4분 계시고 재선 의원 6분이신데 재선과 초선의 그 역할 또 그런 한계 이런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또 다수당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누가 일하고 주도해 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대개 이제 각 정당에서도 그 의원들이 한 10% 정도가 실제 일을 합니다. 당직을 맡아서. 그건 거의 대부분 초재선입니다. 3선 이상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지 이 일을 활발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시기 20대 국회 전라북도가 정당 구성은 뭐 처음에는 뭐 국민의당 일색으로 갔습니다만 나중에 분화되면서 분열되면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판단이 있냐면 정치라는 게 잘난 사람 많이 모아놔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각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초재선으로 당선된 이 구조가 연령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인격들을 갖춘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팀이 돼서 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간에 돕는다면 20대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미리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천신 만고 끝에 21대 총선에서 영광을 안으신 네 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네, 총선 뒷이야기라든지 지역 뭐 현안, 쟁점, 또 전북 정치력 발전 강화 방안에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 간단히 마무리 말씀, 뭐 차례를 좀 듣고 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당선인 말씀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전북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